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왜 마이닝 비즈니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광물 사업까지 지금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가팩토리 1 네바다 주 근처, 공장 근처에 미국 기준으로는 200마일이면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이제 리튬 광산이 있고 거기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듯 테슬라는 지금 거의 배터리의 밑바닥까지도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수직 계열화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배터리 가격의 약 79%가 raw material,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생 물질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많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27% 정도, 이게 테슬라니까 그렇지 다른 회사면은 30-40%는 충분히 넘어갑니다. 이렇듯 전기차에선 배터리가 중요하고 그 배터리 내에서의 가격의 대부분은 그 중요 비싼 광물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 배터리 생산업체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결국 배터리 가격이 다운되려면 배터리가 남아돌 정도로 많이 생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배터리 생산 현황을 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최다 캐퍼시티를 이제 보여주는 거는 LG캠입니다.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배터리 양을 생산할 수 있고 2위가 CATL, 3위가 BYD, 4위가 파나소닉, 5위가 테슬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 공장으로는 1위가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 1입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LG캠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각 배터리 업체의 증산 플랜을 보면은 다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플랜일 뿐이지만 언제 바뀔진 모르지만, 예를 들면 LG캠은 지금 50GWh 정도인데 올해 안에 거의 2배를 점핑한다는 계획과 2024년까지는 170GW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양들 보면은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자, 몇 배씩 튀기는데요. 그럼 배터리가 남아도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다 환산을 해도, 예를 들면 지난 제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한 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자동차 회사들, 특히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회사들의 목표치를 보십시오. 그러면 수백만 대입니다. 이 배터리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회사들이 하겠다고 내세우는 목표치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세미도 있고 사이버 트럭도 있죠. 지금 만들어야 될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거의 다 모델 3, 모델 Y 증산해서 단 몇 년 안에 테슬라는 정말로 100만 대, 200만 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폭스바겐 ID3 같은 경우는 원래 2025년까지 ID 계열의 차들을 한 100만 대, 한 200만 대였는데 그걸 2023년까지 당긴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물론 다들 그렇게 말로만 하긴 하지만, 근데 테슬라는 정말로 할 것 같이는 보여지죠. 여태까지 물론 약속했던 것들이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진짜 자동차 생산량을 보면 지금 작년에는 압도적이고, 올해도 지금 1분기 이제 글로벌 실적을 보면은 지금 플러그인까지 합쳐도 테슬라가 1등이고요. 전기차만 보면은 여전히 테슬라가 정말 한참을 다 앞서 있습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지금 정말로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들이 지금 모든 배터리 규격이 다 통일화되어 있지 않죠. 테슬라는 원통형을 씁니다. 거기다가 NCA를 쓰죠. 잠시 보면은 이건 그램 퍼 킬로와트 아워기 때문에 낮을수록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은 겁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쓰는 건 NCA이고 지금 LG화학이 밀고 있는 건 NMC 811입니다. 보시면 NMC 811이 좀 더 조성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돈이 비싼 게 이거 코발트인데, 코발트 향이 좀 더 줄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CA가 NMC 622보다는 코발트 향을 줄였지만 811보다는 좀 더 많아 보이죠. 에너지 덴시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저렇게 많이 짓지만 또 적지 않게 LFP에 대부분 이제 인산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지죠. 대신에 이런 비싼 물질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다양하고 말씀드렸듯이 규격도 제각각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여전히 실린더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각형이라든지 파우치 셀에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죠. 안전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래전에 개발된 실린더가 유리하지만 여기 보시면 볼륨메트릭 에피션시를 보면은 실린더보다는 각형 내지 파우치가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LG화학이 어느 한 가지만 민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유독 원통형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서 다른 회사들은 다양하게 만들면서 각자 자기가 이제 주력으로 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이 많지만 테슬라한테 지금 원하는 딱 그 입맛에 맞는 배터리 양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주 공급처인 파나소닉에게 굉장히 증산을 요구합니다. 표를 보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램프업을 하라고 굉장히 증산을 요구하죠. 근데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 딱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전기차 시장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빨리 참전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제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만 보는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진짜 간을 엄청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메인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거는 테슬라고 테슬라도 딱히 그쵸.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스타트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100만 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환경 분담금 없으면은 흑자가 나지 않는 회사를 보면서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완벽히 열렸다고 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기차 시장이 늦게 오면은 이렇게 많이 배터리를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이걸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테슬라가 그걸 바라긴 하지만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메인으로 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지상과제가 낮춰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배터리 업체랑 지금 테슬라와의 결국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기차 회사들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데 지금 근 시일 내에는 테슬라 혼자 뛰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배터리가 많이 남아 돌게 됐을 때 그런 손해들. 그러니까 계속 배터리 업체도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파나소닉하고 테슬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머스크가 이 파나소닉에서 배터리를 많이 주지 않아서 모델 3 생산에 차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배터리 업체들도 판로가 완전히 확보가 되면은 안 만들 이유가 없지만 만에 하나 테슬라가 꼬그라진다든지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게 됐을 시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배터리 생산을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상 또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보면 이 배터리 까보면요 35GWh의 NCM 플랜트가 소모하는 이 광물들의 양을 보십시오. 니켈은 19,000톤이고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리튬을 이제 여기서 익스트랙션 하는 건데 이건 25,000톤, 코발트 6,000톤, 그래파이트 33,000톤. 광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배터리 가격과 이 핵심 재료인 코발트와 이제 리튬의 이제 가격 추이인데요. 이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요때 가격이 뛰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배터리 가격은 내려가고 있죠. 물론 다시 광물들의 가격도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워낙에 코발트 가격이 이제 좀 세다 보니까 NMC 811도 이렇게 개발된 이유가 코발트 양을 줄이려고 지금 이렇게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물질들의 예측치인데요. 보시면 그래파이트랑 리튬은 그냥 배터리가 느는 족족 느는데 거의 점핑을 이렇게 하죠. 근데 보시면 이 니켈도 지금 빵빵 뛰고 있죠. NCA라든지 이게 니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NMC도 니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발트는 생각보다 지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광물들의 가격 대응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결국 배터리가 증산되려면은 이 스미토모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신 양극재라든지 그런 생산하는 업체들도 같이 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미 저런 배터리 증산 플랜에 묶여가지고 어느 정도 대형 계약들이 다 이미 체결되어 있고 이제 증산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까? 재료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배터리는 이렇게 지금 미친 듯이 이제 올려야 되는데 결국 테슬라가 배터리 업체와의 눈치 싸움에서 생산에 결국 참여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런 물질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미 계약이 다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까지 손을 대야 되는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테슬라가 마이닝 비즈니스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는 거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임러라든지 폭스바겐 그렇게 수백만 대를 정말 생산할 계획이라면은 다들 결국은 광산 사업에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은 자기가 만들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데 전기차 회사에서 그거를 확신을 주기가 쉽지 않죠. 차를 팔라고 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그런 간 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 상황 때문에 결국 그런 플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수요 창출을 직접 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